인공지능 기업 엔스로픽이 지난달 내놓은 도구가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핵심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업체가 직격탄을 맞았고 유럽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로운 AI 도구 위협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주식 시가총액 3천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평균은 0.3%, S&P 500 지수는 0.9%, 나스닥 지수는 1.4% 하락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새로운 AI 도구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생성형 AI 개발사 엔스로픽은 지난달 12일 AI 도구 클로드 코워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전혀 몰라도 AI 챗봇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웹페이지, 문서, 이미지, 앱 등을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엔스로픽은 지난달 30일 법률 문서 작성 등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이용해 계약 문서에서 중요한 조항을 식별하는 등 법률 업무를 AI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월가에서는 이 도구가 법률 데이터 분석 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했고, 이 예상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IT 리서치 자문업체 가트너는 하루 만에 21% 급락했고, 글로벌 금융정보 신용평가사 S&P 글로벌도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른 법률 정보 및 분석 플랫폼 회사 여러 곳 주가도 폭락했는데 파장은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 데이터 뉴스 서비스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 주가는 12.8% 하락해 5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영국 정보 분석 기업 렐릭스, 소프트웨어 기업 세이지,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기업 월터스 클로어 등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상당수 기술주도 충격을 피해가지 못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3%, 메타와 아마존은 2% 떨어졌습니다. 로봇이 부품을 옮기고 자동차 핸들을 스스로 조립합니다. 인공지능이 로봇과 설비를 연결해 공장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전북대에 문을 연 피지컬 AI 실증랩은 실제 공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총 9개의 공정이 좀 있고 소재 공급부부터 다음에 수익 검사세 이렇게 핸들 조립 부분, 특히나 조립하고 시험 평가하고. 전북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카이스트, 성균관대 등 15개 기관과 함께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에 먼저 적용한 결과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됐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생산량은 7.4% 늘고 제조 원가는 80% 줄었습니다. 전동 브레이크의 생산량은 11% 넘게 증가했는데 불량률은 19% 감소했습니다. 공장이 앞으로는 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고 이걸 공장을 판매하는 이런 모델로 가는 것이 저희. 올해 시작하는 전북 피지컬 AI 연구개발 사업에도 국비 수백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AI를 검증 레벨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실증 기반을 갖춘 전북. 피지컬 AI 실증랩을 기반 삼아 제조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로봇 아틀라스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해외 물량이관 신기술 도입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량 생산과 생산 현장 투입 시 고용 충격이 예상되며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겨냥한 건 현대차 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할 계획인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한 대 가격은 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매일 16시간씩 2명 몫의 일을 한다면 1년 만에 투자비를 충당할 수 있는 셈입니다. 노조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노동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균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이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의 좋은 명분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국내 공장 중 2곳은 생산 물량 부족으로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원인을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로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이미 대화 상대와 비서 역할을 넘어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진화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표정을 짓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아메카에게 인간과 AI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메카, AI가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면 인간은 지금 갖고 있는 판단권을 AI에게 넘겨야 할까요? AI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더라도 인간의 판단에는 감정과 윤리가 중요합니다. AI는 보조 역할을 하며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젠슨왕은 AI의 다음 단계로 피지컬 AI를 지목했습니다. 로봇인 당신이 볼 때 2026년에 AI는 몸을 갖게 될까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AI가 신체를 갖게 되면 다양한 기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는 AI가 우리의 일과 산업 그리고 삶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연중기획 시리즈 제4의 물결 내 삶의 AI를 통해 전하겠습니다. 연중기획 첫 순서로 모니터를 벗어나 바깥 세상으로 확장하고 있는 피지컬 AI의 현 주소를 홍영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과 동남아로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 창고입니다. 로봇이 상자를 스캔해 도착 국가를 확인하고 쌓아둡니다. 시간당 250개까지 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재의 효율을 높이려면 이렇게 높이와 길이가 다른 상자들을 최대한 빈틈없이 쌓아 올려야 합니다. 제지에 있는 로봇팔은 AI가 시각적으로 상자의 크기를 인식해 퍼즐을 맞추듯 상자를 안정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상자를 빼두었다가 적절한 위치에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도 쌓을 수 없는 경우엔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한다고 결론냅니다. 옆으로 빠진 박스는 옆에 있는 작업자가 집어서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형이라고 보면 돼요. 정해진 작업만 반복하던 데서 벗어나 AI를 품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로봇.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챗 GPT 이후 차세대 AI 개척 분야로 꼽은 피지컬 AI입니다. 사람 형태의 로봇 휴머노이드의 투입도 임박했습니다. 이 로봇은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들을 분류하고 옮겨 담는 작업을 학습 중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두 팔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든 환경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작업 환경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기계 구조보다는 사람 형태가 굉장히 유리한 게. 피지컬 AI 산업은 연평균 38%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개된 휴머노이드 67개 가운데 중국이 만든 게 41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개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2개뿐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휴머노이드의 자연스러운 동작과 저렴한 생산 비용을 과시하고 미국 기업들은 강력한 AI 모델을 바탕으로 작업 능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젠슨 왕 CEO가 한국을 앞으로 피지컬 AI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로 꼽은 만큼 우리가 가진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 강점을 피지컬 AI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